안녕하세요. 오늘도 장사 잘 하셨어요? 재난지원금 확실히 풀리니까 그래도 다소 바빠졌죠. 어쨌든 다행입니다. 명절 전에 대목 탄다고 굉장히 장사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도 뭐 재난지원금 덕분에 괜찮은 매출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뭐 감사하죠. 어쨌든 명절에 돈 나갈 때 많은데. 자, 오늘 할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는 시스템은 전 몰라요. 뭐 전문가라시는 분들 다른 유튜브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 공공에 난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깃발을 많이 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장사가 잘 되는 거 말고요. 돈을 잘 버는, 돈을 많이 버는 이거는 제가 좀 알거든요. 근데 그 돈을 잘 버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마진율을 높이는 것의 핵심, 시작은 바로 오늘 영상에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들은 대충 생각할 때 뭐 레시피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음식 장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음식 레시피 중요하죠. 어떤 식재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맛을 낼 것인가. 헌데 음식이라는 게 정말 하이엔드 진짜 품격 있는 좋은 음식은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아요. 식재료도 좋아야 되고 레시피 그 만드는 방법도 뭐 분자유리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홀에서 제대로 요리를 파는 진짜 레스토랑 그런 곳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방역수칙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제약이 있지 않나요? 요즘 시대에 배달 안 하면서 제대로 매출을 갖추고 뭐 장사가 성장해가고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지가 않아요. 힘든 시기죠. 배달. 배달이란 건 기본적으로 음식 만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식이라는 그런 거랑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렇게 음식, 미식의 세계를 배달 음식으로 자꾸 접목시키면 안 돼요. 아무리 맛있어봤자 10분, 20분, 심지어 30분 지나면 음식 맛 없어집니다. 음식이 시간이 지나도 맛의 변화가 그리 없는 음식이 배달 음식이면 좋은 음식이지 절대치, 절대값 자체가 엄청 맛있는 게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라든지 식자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음식 맛이 변하지 않는 배달이 가서 최종적으로 고객이 먹는 그 순간에 먹을 만한 수준으로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는 어떤 기본적인 토대만 큰 윤곽선만 제가 그래서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거 뭐냐면 바로 판매가 결정이에요. 과거에 진짜 과거에 전통적인 요식업 운영 방법에 따르면 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 대략 한 3, 이제 3분의 1, 33% 정도의 식자재 마진을 잡고 33%의 기타 비용을 잡아요. 그러면은 33%의 내 마진을 가져간다. 이게 최고의 마진이다. 요인즉슨 식자재 비용을 너무 낮추면 음식이 조악해서 판매량이 늘지 않고 식자재 비율을 그 이상으로 더 높이면 아무리 팔아도 돈이 안 된다는 뭐 그런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옛날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333 3분의 1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고 임대료도 포함되고 관리비도 포함되고 세금도 포함되고 카드 수수료도 포함되고 이거 가능해요? 옛날에는 카드 수수료 3.3% 이런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현금 매출로 잡혀서 수수료란 개념도 없었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최저임금 겁나 쌌습니다. 2,000원도 안 됐어요. 그렇죠. 임대료. 지금에 비하면 훨씬 쌌었죠. 물론 메인 상가 그런 곳은 굉장히 비쌌지만 동네 상가들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33 법칙은 과거에 진짜 유물 같은 얘기로 전해져 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편법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요인즉슨 식자재 비용이 엄청 높게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는 각자 알아서 퍼먹어.
셀프 서비스라는 어떤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부패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인건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낮은 곳에서는 배달 장사를 하면서 배달비가 어느 정도 들더라도 그 상충되는 비용과 절감의 효과를 같이 가져와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3분의 1 비용 안에 맞춰 껴 넣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 그게 힘들죠.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전통적인 이 법칙 안에서는 얘기하듯이 33%의 식자재 비용이 넘어가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임대료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고정비라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감당이 되는데 식자재 비용은 판매하는 그냥 그대로 비율로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로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계절별 편차 이런 것도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결론은 그게 내 순수익에서 순마진에서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인건비나 임대료, 관리비 이거는 저는 모르겠고 식자재만 딱 얘기했을 때 보통 코스트라고 표현하죠. 식자재 코스트는 두말 안 합니다. 35% 넘기면 안 돼요. 이것도 홀 판매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홀 판매. 자, 저는 버거를 하는 사람이니까 버거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A라는 햄버거가 1,500원의 원가를 가져옵니다. 그냥 이렇게 팔면은 괜찮겠다, 맛있겠다, 만들어 보니까 먹을만하네. 해보니까 원가가 1,5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판매가는 얼마가 돼야 되죠? 네, 곱하기 3, 4,500원은 돼야 돼요. 최소. 이거는 홀 판매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햄버거의 원가가 2,000원짜리인 버거가 있어요. 그러면 판매가는? 네, 6,000원이요. 최소 6,000원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 아시겠어요? 홀 장사에서는 그냥 곱하기 3배, 식자재 원가에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달 장사로 한번 가볼게요. 배달에서는 배달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무조건 비례해서 가는 게 뭐가 있죠? 네, 배달 비용. 어플 수수료도 못지 않아요. 어마어마하지만 사실은 배달비, 배달 대행비에 비하면 진짜 조족지열이죠. 그러니까 배달비가 얼마냐 그 지역별 상권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 아직도 2,800원인 지방권도 있고요. 보통은 한 3,000원에서 3,200원, 3,500원, 4,000원 뭐 많죠. 제가 있는 지역은 4,000원이에요. 물론 저희 업체가 가장 비싸기도 하지만 어쨌건 이 배달 비용이 오로지 그 판매가에 그대로 녹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배달비 4,000원을 고객한테 전부 다 100% 전가시킨다면 나는 홀 판매 기준의 가격 기준을 그대로 판매하면 됩니다. 원가 1,500원짜리 햄버거를 홀에서 판매가 4,500원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고객한테 배달비 4,000원만 받을 수 있다면 기본 배달 팁 4,000원 그렇게 한다면 최소 주문 금액도 필요 없고요. 그냥 그대로 더 팔면 돼요. 그죠? 그런데 배달 팁 4,000원 하면은 하루에 주문 몇 개나 들어올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고객한테 배달 팁을 전가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고객 배달 팁은 주문을 할까 말까 하는 주문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배달 팁을 고객한테 다 100% 전가하기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굉장히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식대에다가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짜장면 원가 얼마냐고요. 홀에서만 팝니다. 배달 안 해요. 그런 집들 보면은 짜장면 굉장히 싸게 팔잖아요. 근데 그게 배달 짜장면이 되는 순간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추가되니까. 자, 최소 주문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14,000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14,000원 안에 햄버거가 보통 몇 개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4,500원짜리 햄버거가 최소 3개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만 그 최소 주문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해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배달 비용 4,000원을 각 버거당 나누게 된다면 4,000원 나누기 3 버거당 1,300원은 더 가격을 올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홀 판매가가 4,500원인 버거는 배달가에서
5,800원이 되는 게 적정합니다. 그래야지만 홀에서 파나 배달에서 파나 마진이 똑같은 마진이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라고 하면 제가 잘못 계산한 거죠. 왜요? 어플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보통의 어플 수수료가 12에서 1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1,300원씩 배달비를 고객한테 전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순수입은 홀 판매 기준 13%나 12에서 15% 정도가 적은 수입이 나게 됩니다. 이 영상을 그냥 업주님들만 보실지 아니면 배달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이 보실지 아니면 고객님이 보실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제발 말씀드릴게요. 배달에는 배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거랑 별개로 어플 수수료도 어마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배달을 하면은 돈이 안 돼요. 돈 못 벌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14,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면 몇 프로예요 도대체? 몇 프로냐고요? 근 30%죠. 그리고 아까 전에 수수료 15%. 그럼 두 개 합치면 이미 40%가 넘거든요. 10,000원을 팔아봤자 40%가 배달비와 어플 수수료로 이미 빠지고 나머지 60%로 거기에서 식자재 원가, 인건비, 임대료, 각종 관리비 뭐 다 빠지고 나면 진짜 마진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비싸가 아니라 배달 음식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점주님이시라면 배달을 하실 때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그 기준 가격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기 왜 이렇게 비싸? 가성비가 안 좋아. 이 말이 무서워서 싸게 팔면요. 그냥 노예생활 하는 겁니다. 그냥 자원봉사예요. 돈 안 남아요. 그리고 고객님이 입장이시라면 배달 음식은 원래 비싼 거예요. 편하게 배달시켜 드시면서 비싸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집 앞에 있는 데 가셔서 편하게 좀 운동도 할 겸 나가서 사 드세요. 양도 더 많고 더 싸게 드릴 거예요, 분명히. 저도 실제로 홀에서 드시는 분들한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 드릴게요. 홀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식자재, 원자재, 코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곱하기 3배는 최소 해야 됩니다. 배달에서는 식자재 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4배가 적정합니다만 각 메뉴와 카테고리에 따라서 경쟁력 부분 때문에 3.5배에서 4.5배 사이를 왔다 갔다 유동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끝내면 또 아쉬우니까 좀 더 심화 과정 한 번 더 좀 들어가 볼까요? 고객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해? 여기 마음에 드는데 좀 비싼 것 같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분명히 동일한 제품을 파는 내 경쟁업체가 있고 경쟁업체의 판매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수준을 무시하고 내 원가는 내 코스트는 이만큼이니까 난 무조건 곱하기 4를 팔아야지 나는 용가리 통뼈야 해봤자 나만 죽어나요. 판매가는 코스트의 4배가 아니라 판매가는 내 경쟁업체의 그 금액과 똑같되 나의 코스트는 판매가의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게 그게 어쩌면 맞는 거예요. 음식을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든 다음에 4배 야 먹어. 이거는 이미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거나 내가 엄청 유명인일 경우에나 그게 가능하다고요.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판매가는 경쟁업체랑 거의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대략 5에서 10% 이내 동일하게 하고요. 양은 동일하게 해요. 비슷하게. 굳이 많거나 적을 비유도 없어요. 비슷하게.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코스트 25%를 지키려면
내가 내 음식을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요. 음식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고객을 만족시켜서 많이 팔아봤자 판매가가 높다면 안 팔릴 거고, 판매가가 같다면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음식을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정말 내가 생각할 때도 나는 이만큼, 나는 100점 음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50점짜리를 만들어야지, 70점짜리를 만들어야지.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지 알아요?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코스트를 낮추고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거. 그리고 다른 레시피, 원가는 낮지만 내 조리법이라든지 내 정성, 뭐 리뷰, 댓글, 여러 가지 그 이외의 것들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저라고 햄버거 더 맛있게 못 만들까요? 지금 파는 것보다? 만들 수 있어요. 뭐 되게 유명 맛집, 유명 어쩌고 뭐. 저 못 만들 것 같으세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예요. 원가 3,000원, 4,000원에 만들면 배달로 16,000원, 2만원짜리 햄버거를 팔아야 되는데 누가 그걸 먹어요? 저라도 안 사 먹을 건데. 홀에서 9,000원 뭐 이렇게 파는, 요즘에 수제버거 한 8, 9,000원이 대세예요. 보통 평균적인 홀 판매가인데 식자재 원가 보면 살벌해요. 3,000원 그냥 후딱 넘어가요. 한 4,000원 육박하는데 배달해서 그렇게 파냐고요? 못 팔죠. 4배 뛰기 16,000원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홀 판매가랑 똑같이 하면서 배달비 3,000원, 4,000원을 고객한테 전가시키죠. 기본 배달티 3,000원, 4,000원 하면은 주문량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정통 일반적인 수제버거 집들이 배달 시장에서 생각보다 겔겔겔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아까 전에 정리는 이미 끝났으니까 판매가는 코스트의 4배인 게 적정하고요. 배달 장사의 경우. 코스트는요, 내 경쟁업체 판매가의 4분의 1이 적정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꼭 이루시길 바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